경제학 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하나가 지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보통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값은 떨어지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절대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굳건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현재 금값은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역사적 고점에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형적인 랠리의 이면에는 글로벌 패권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화폐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러 강세 속에서도 금값이 동반 폭등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물금 투자의 치명적인 함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부의 재편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조카 돌반지 한 돈을 사려다 4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를 보고 기겁하게 되는 우리 일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금값 중장기 목표치를 3,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의 구매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조용히 확산되는 중입니다. 대중들은 흔히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나 월스트리트 투기꾼들의 장난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상승장을 주도하는 진짜 큰손들의 정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종이화폐를 견제해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달러와 금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이 보장되는 사실상 금의 보관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은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자 가치 하락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은 달러를 당장 금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하자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태완 정지를 전격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라 불리는 이 사건은 현대 금융사의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기점으로 근본이제는 영구적으로 폐지되었고 세계의 화폐 시스템은 실물이 아닌 오직 국가의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존하는 거대한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근본이제 폐지 이후 금은 일상적인 거래 수단으로서의 지위는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종이화폐의 타락을 감시하는 최후의 화폐이자 절대적인 안전자산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며 법정화폐의 가치를 훼손할 때마다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금은 화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금은 특정 국가의 부도 위험이나 신용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무부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미국 달러 가치와 금값 사이에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라는 강력한 거시경제학 원칙이 탄생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녹아내릴 때면 금값이 어김없이 상승하는 역방향의 시소가 수십 년간 글로벌 자산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치명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거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마다 금값은 화폐의 추락을 비웃듯 급등하며 부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주중들은 현대의 지폐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국가의 실물 자산에 의해 그 가치가 일정 부분 보장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는 오직 정부의 발권력과 거시적 신용에만 기대고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신용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물인 금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달러가 오르면 금은 내린다는 철칙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철권같이 유지되던 이 원칙은 2022년에 발생한 거대한 지정학적 사건 하나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은 2022년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하게 구축된 글로벌 금융지형과 기축통화 시스템의 룰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빼어든 칼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경제적 무기인 달러 패권이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하고 있던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단숨에 동결해버리는 전례 없는 금융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가가 수십 년간 자원을 수출하며 땀 흘려 모아둔 막대한 달러 자산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 한 번에 휴지 조각처럼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서방 세계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 특히 글로벌 남부 국가들과 브릭스 진영의 엄청난 공포와 역사적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는 순간 자신들의 금고에 쌓아둔 미국 국채와 달러가 언제든 무기화되어 국가 경제에 목줄을 잴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달러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탈달러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대안은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실물 자산인 금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들이 단순히 외환보유고 다변화나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금을 매입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적 안보자산이자 지정학적 해지 수단으로 금을 완전히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중들은 각국이 금을 모으는 이유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단순한 경제적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릭스 국가들에게 금은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생존 필수품입니다. 달러의 무기화에 공포를 느낀 국가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고, 이는 세계 금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새로운 큰손들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이후 국제 금값의 하방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신흥국 중앙은행들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공격적인 금매입 러시는 2025년을 지나 2026년에 이르기까지 수년째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실물금을 쓸어 담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금시장의 핵심 수요 기반이 단기 투기성 자금에서 국가 단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매집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투기 세력은 이익을 보면 언제든 금을 내다 팔지만 중앙은행들은 한 번 매입한 금을 수십 년간 시장에 다시 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보관하던 금을 자국으로 송환하기까지 하면서 시중의 실물금 유통 물량은 구조적으로 급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하는 시각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려는 일반 트레이더와 완전히 다릅니다. 달러에 편중된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기계적으로 금을 매입합니다. 세계금협회의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수치로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을 필두로 폴란드, 싱가포르, 인도 등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팔고 공식 외환 보유고에 금괴를 공격적으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가 폭등을 월스트리트 금융 세력의 작전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기관들이 이 거대한 랠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 단위의 주체들이 거시적인 안보 차원에서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가운데 시장의 또 다른 축에서는 생존을 위해 금으로 피신하는 개인들의 절박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중들에게 금은 투자의 대상을 넘어 자국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개인의 부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구명조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산 도피 현상은 특정 국가 내에서 거시경제의 불안이 장기화될 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끝없이 이어지고 주식시장마저 극심한 붕괴의 늪에 빠지자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 일반 대중들은 자산을 지킬 대안투자처로 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1g 단위의 작은 금콩부터 실물 금괴와 상장지수 펀드까지 싹쓸이하는 전례 없는 패닉바잉을 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금값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금을 거머쥐려는 쏠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움직임에 기관 투자자들과 거대 헤지 펀드들 역시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채권과 주식의 실질 수익률이 위협받자 기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회 삼아 포트폴리오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으로 금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들이 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큰 대박을 노린 탐욕이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금시장으로 몰려드는 본질적인 이유는 폭주하는 물가 앞에서 노동의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개인의 수요가 맞물려 폭발하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금을 사야겠다는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금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경제지표는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금값의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질 금리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명목상의 인플레이션 수치에만 집착할 때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오직 실질 금리라는 단 하나의 나침반만을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에 맞추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때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인 실질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는 데 반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시장의 실질금리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 실질금리의 하락은 스스로 이자나 배당금을 낳지 않는 비수익 자산인 금의 매력도를 수학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금을 보유하는 것의 가장 큰 페널티는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 즉 기회비용입니다. 만약 예금 금리가 5%인데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실질 금리는 3%가 되고 사람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 현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3%로 내렸는데 물가가 여전히 2.5%씩 오른다면 실질 금리는 0.5%로 곤두박질 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봐야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자가 없는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예금으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금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이것이 현재 랠리의 가장 논리적인 거시적 명분입니다. 대중들 사이에는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금값이 오른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치솟아도 중앙은행이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더 공격적으로 높여버린다면 금값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을 때 물가 폭등기였음에도 실질 금리가 강력한 플러스로 돌아서자 금값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금 투자의 승패는 명목 물가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실질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나면 기회비용이 낮아진 지금 당장이라도 현금을 들고 금은방으로 달려가 반짝이는 실물 금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용 카드를 내밀기 전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비용의 함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중매체 속에서 골드바나 실물금 투자는 종종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낭만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물금 투자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가혹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단점은 금이 영원히 혼자서는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철저한 비수익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튼튼한 상가 건물과 달리 금은 당신이 수십 년을 보유하더라도 단 한 푼의 이자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금덩어리를 사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기회비용의 늪에 빠진 자산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실물금을 매매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적인 거래비용 구조입니다. 한국의 경우 종로의 귀금속 상가나 은행에서 실물금을 구매하는 순간 즉시 10%의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얹혀집니다. 여기에 금을 가공하는 세공비와 유통업자의 마진까지 더해지면 지불하는 구매 가격은 국제 금값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금을 되팔 때는 도매가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매입가와 매도가의 스프레드 격차를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구조 탓에 부가세와 각종 마진을 포함해 실물금을 구매했다면 매입 즉시 국제 금값이 15에서 20% 이상 폭등해야만 겨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실물금 구매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투자용으로 접근하기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묵직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금이지만 거시적인 국제 금값 자체가 끝을 모르고 우상향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뉴스에서 듣는 온스당 2,500달러라는 국제 금값의 고공행진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 소비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국내 금값이 결정되는 이중 가격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금은방에서 마주하는 금값은 국제 금값의 원달러 환율을 곱한 값으로 최종 산출됩니다. 현재 2026년 한국 경제는 국제시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금값이 역사적 고점인데 동시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마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곱하기에 들어가는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귀금속 가격은 그야말로 이중 폭등의 융단 폭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폭력적인 변화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일상의 소소한 문화마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돌잔치 문화입니다.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주고받던 돌반지 한 돈의 가격이 세공비를 포함해 4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며 대중의 심리적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해버렸습니다. 금값이 일반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압도하자 지인 간의 순금 선물 문화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그 자리를 현금 봉투나 모바일 상품권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변동이 일반 가계의 경조사 예산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파급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대중들은 흔히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 뉴스를 똑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국제 금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환율이 급격히 하락한다면 국내 금값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싼 실물금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 대중들은 이제 전통적인 금은방을 벗어나 아주 새롭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금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생활의 귀금속 소비는 얼어붙었지만 재테크 측면에서의 금테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수수료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회피하면서도 금값 상승의 이익은 누리려는 현명한 투자자들의 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트렌드의 최전선에는 모바일 환경과 소액 쪼개기 투자에 익숙한 MZ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자판기에서 1g 단위의 미니 골드바를 뽑거나 모바일 앱으로 만원 단위의 조각 투자를 하며 금을 무거운 자산이 아닌 가벼운 일상재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본격적이고 세금 혜택에 민감한 합리적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시장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증권사 주식 계좌만 있으면 1g 단위로 실시간 매매할 수 있는 이 시장은 실물 금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게다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까지 모두 비과세된다는 파격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잡으려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강력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퇴직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복리로 굴러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투자는 큰 여윳돈이 있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세금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금시장에 뛰어드는 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역사적인 우상향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2026년 이후의 금값 전망을 두고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금값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굳게 믿는 구조적 슈퍼사이클 진영은 브릭스 연합의 경제적 확장이 달러의 입지를 구조적으로 좁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에 주목하며 빚을 갚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달러의 약세와 금값 상승을 계속해서 밀어올릴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선 순환적 고점 진영의 신중론자들은 지금의 시장이 이성적 판단을 잃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긴 현재 가격에 이미 완벽하게 선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승을 부려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재인상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갈등들이 극적인 평화협정으로 타결될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금값에 잔뜩 껴있던 공포 프리미엄이 일시에 빠지면서 뼈아픈 단기적 가격 조정이 덮칠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무작정 따라 사는 맹목적 추종 투자는 과거 모든 버블 붕괴의 역사에서 항상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았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값의 폭등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온 달러 패권의 균열과 종이화폐 시스템을 향한 전 세계적인 불신이 빚어낸 거대한 구조적 경고음입니다. 수익률을 좇는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금융 무기화의 공포를 느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안보적 결단과 자국 통화의 추락으로부터 가게를 지키려는 개인들의 절박함이 겹쳐지며 금시장의 수요 공식을 재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40만 원짜리 돌반지는 단순히 귀금속 상가의 상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소리 없는 화폐 전쟁이 평범한 가계 경제에 발부한 거시적 청구서입니다. 이제 금을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금은 스스로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비수익 자산이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하게 경제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로 작동합니다. 앞으로 투자자로서 시장을 바라볼 때 매일 아침 쏟아지는 자극적인 목표가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추적해야 할 것은 금의 가격표가 아니라 금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의 기저질서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빚어내는 달러의 약세가 언제까지 용인될 것인지, 둔화되던 물가가 반등하여 실질금리가 튀어오르지는 않을지, 지정학적 화약고가 타결되지는 않을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거시지표가 방향을 틀어 금값에 끼어있던 지정학적 공포 프리미엄이 거친다면 시장은 언제든 무자비한 단기 조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전하기만 한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가장 거대한 화폐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도래한 지금 당신의 자산이 이 파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번쩍이는 금의 광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다가올 거시경제의 지각 변동에 대비해 여러분만의 견고한 포트폴리오 방어벽을 합리적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